오늘은 한번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여러 리뷰 영상들을 만들어냈던 더 스마일 테이프라는 영상 중에서 1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일 테이프라는 영상은 파투리코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인데요. 어디서 만들어졌을지 모를 한 가지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고 어떤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 어나우스먼트라는 글자가 나오며 저희에게 뭔가를 알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알리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이름은 스마일 드러그라고 하며 수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리를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감정이 상당히 격렬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이는 사진처럼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엄청난 웃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강한 폭력성을 드러내니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계 당국에서는 이 스마일 드러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스마일 드러그를 복용한 최초의 환자들에 대해 진행한 조사입니다. 이 약은 정체불명의 곰팡이종의 포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곰팡이종이 인간에게 이러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곰팡이 포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염성에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화면에는 2명의 남자 사진이 나오게 되고 이 2명은 같은 날에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로 증상은 심한 두통과 급성 안면 경련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이들의 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진통제 등을 투여해 보았지만 어떠한 약도 이들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없었던 병원과 관계 당국은 이들을 관찰해 추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실험실로 이들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이 2 환자를 관찰한 실험 일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드러그 실험 일지 1단계 첫 번째 주 환자들은 점차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웃는 것을 저항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웃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환자들은 약 이틀 정도 뇌수막염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아직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2단계 두 번째 주 이젠 환자들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곰팡이균에 의해서 환자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자들은 이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격리구역에 가뒀습니다. 3단계 네 번째 주 곰팡이균이 얼굴 조직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의 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의 신경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의 얼굴은 웃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환자들이 회복하게 된다면 인간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안면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들려주던 그들의 성대는 과도한 사용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환자들의 행동과 운동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 다섯 번째 주 2번 환자에게서 시각적으로 빠른 노화가 보여졌습니다. 2번 환자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뇌는 마치 알츠하이머 후기 단계로 보여졌고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1번 환자는 6주차에 사망하였습니다. 부검의 결과 환자들의 뇌세포에서 이들이 복용한 알약과 동일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세틸콜린과 비슷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도체에서 고농도의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도체는 인간에게 위험 상황이나 공포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뇌 부위입니다.
부검을 시작한 지 30분이 경과할 무렵 환자의 입에서 가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스에서는 해당 곰팡이균의 포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2명의 장의사가 그 부검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곰팡이 포자를 흡입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격리되었습니다. 이렇게 2명의 환자에 대한 실험 일지가 끝이 났는데요. 이 실험 일지를 토대로 스마일 드러그라는 약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지만 2명의 환자는 2주차부터 완전히 정신을 잃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환자가 겪는 증상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일 드러그를 흡입하게 된 사람이 기록한 일지가 있었는데 이 일지의 주인인 샨 지의 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7, 94년 12월 4일. 나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다녀왔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남자가 내게 밀가루를 던졌다. 나는 화가 나는 기분보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나는 내일 우리 맥스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가야 한다. 그가 며칠 동안 말이 없어 나는 매우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로그 28, 94년 12월 5일. 나는 오늘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다. 내가 우주를 날고 있는 꿈이었는데 그 꿈은 마치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꿈에서 깨버리고 말았다. 로그 29, 94년 12월 6일. 맥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보인다. 그가 다시 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어제도 매우 비슷한 꿈을 꿨다. 나는 되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들의 공간을 날고 있었는데 그 꿈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지만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웃고 있었다. 로그 34, 94년 12월 11일.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어째서 그 꿈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지 모르겠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일까? 나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로그 35, 94년 12월 12일. 내 얼굴이 계속해서 웃으려고 한다. 그리고 엄청난 편두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편두통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통증인 것 같다. 스트레스 때문에 편두통이 생긴 걸까? 그래서 나는 교수님께 이번 주 수업은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로그 39, 94년 12월 16일. 그로부터 4일이 지났다. 극심한 편두통과 알 수 없는 안면 경련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의사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 로그 49, 94년 12월 17일. 의사 선생님께서 내게 단지 스트레스와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통제를 먹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하셨고 수분 섭취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로그 41, 94년 12월 18일. 얼굴이 점점 아파온다. 누군가가 내 양쪽 입꼬리를 잡고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오고 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진다. 의사 선생님께서 준 진통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로그 42, 94년 12월 22일. 맥스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로그 43, 94년 12월 25일. 내 친구들은 내게 최근 들어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줬다. 그렇지 않다. 이 억지로 지어지는 미소 때문에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내 증상에 대해 난처해 하셨다. 로그 44, 94년 12월 26일. 행복하다. 나는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힘이 느껴졌고 그는 나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줬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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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로그 46,
1994년 12월 27일. 세상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나 같은 사람은 더더욱. 너무나도 많은 악이, 너무나도 많은 슬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후의 일지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10초부터 1초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점차 그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은 사건 당시 경찰의 레포트입니다. 일지를 쓰던 샤는 새해가 되던 그 시간에 칼을 쥔 채 무자비한 학살극을 벌였고 그는 범행 당시에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레포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샨이 범행 당시에 어떠한 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경찰들은 샨을 제압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으며 그가 경찰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경찰을 다치게 만들었고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총으로 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에 맞고 사살되었으며 어째서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샨을 포함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10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해당 사진은 사건 당시 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이 나오며 마치 그의 의견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나는 지금 더 행복한 곳에 있습니다. 그는 웃고 있습니다. 라는 자막이 순차적으로 나오며 영상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스마일 드러그라는 약품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약품을 만든 사람은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샨 지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맥스라는 강아지는 샨과 같이 스마일 드러그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맥스는 그 어떤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기운이 없었던 이전에 비해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아 강아지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 사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소를 띠게 하는 증상은 없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효과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버섯이 포자를 퍼뜨리듯이 해당 곰팡이균에 감염된 인간은 포자를 퍼뜨려 주변의 인간을 감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약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매우 해로운 영향을 가진 약이 만들어진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스마일 테이프 후속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